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4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순 시의원입니다. 먼저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그리고 코로나19 등 매일 재난과의 전쟁을 치르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방역당국과 현장의 의료진들,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진행 중인 각종 재난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녹색연합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올 여름 폭우와 올 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마주서게 된 것입니다. 기후이변은 평상시의 수준을 벗어난 기상현상을 뜻합니다. 기후는 보통 30년을 기준으로 삼죠. 최근 각종 보도를 통해 확인되듯이 과학자들은 가뭄과 홍수, 폭염 등과 같은 이상 기후 현상과 함께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인수 공통 감염병의 출현 또한 점점 잦아지며 일상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넷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세계 195개국 기후과학자들의 합의였습니다. 지구 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이제 0.5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탄소 배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구 온도가 1.5도 넘었을 때까지 약 10여 년 남은 셈입니다. 기후위기는 회복이 없고 결국 인류 문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기후 문제에 대응할 시스템을 고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 세대의 경제 성장과 사회의 안전 및 통합,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 발전은 선택사항이 아닌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지는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안성시는 22년 전 이미 민간협치기구로서 푸른 안성맞춤 21을 시작으로 안성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는 아직까지 안성시정 전반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기후와 각종 감염병은 인간의 삶은 물론
경제, 산업,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 환경,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과 결합된 최상위 가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가 안성시정 전반의 정책에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성시에 요청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안성시정의 최상위 가치로 삼아 우리 지역사회가 나아갈 비전과 로드맵을 재정립해 주십시오.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기초에 안성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앞에 선포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분야별 이행계획은 세부 지표를 통해서 점검되고 성과평가 결과 역시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합니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성시가 입안하는 주요 정책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각 평가 지표에 따라서 이행 성과 등을 점검하려면 환경부뿐 아니라 모든 부서의 연계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환경과 소관 관련 업무는 기획총괄부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적해온 관련 조례와 예산 집행 방식의 문제 등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안성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로서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련 조례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해야 할 안성시장의 기본적인 책무 규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행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동안 협의회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저는 시민사회 공론화를 통한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안성시가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개인이 변화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 대응하여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우리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안성시가 앞장서 주십시오.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선생님의 글귀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내 목소리부터 낮춰야 새들의 노래도 벌레들의 소리도 들린다. 그래야만 풀들의 웃음과 울음도 들리고 세상이 진실로 풍요로워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